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약품으로 식욕 억제제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팔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합법적으로 건강을 담보로 해서 하는 안전한 식욕 억제제인지 아니면 이 성분이 마약 성분인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네. 그렇다 보니 뭐 살이 빠진다 이런 소문이 돈다 싶으면 저는 사실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는 게 과연 그렇게 해서 쉽게 빠진다면 이게 정상적인 약품일까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그 안에 굉장히 마약 성분 혹은 아예 마약인 경우도 많다. 그래서 중독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다는 거죠. 네.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약이 퍼지는 그 과정이 해외와는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가 예를 있던데요. 들면은 선진국의 마약이 깊숙이 이제 개입된 미국이나 유럽 사회를 보면요. 아주 유통망이 기업 조직처럼 돼 있죠. 불법이고 블랙 마켓일 뿐이지 네. 조직화돼 있습니다. 네. 마약을 제조하는 자, 마약을 유통하는 자, 마약을 그리고 이용하고 삶이 피폐해지는 자들이 있는데 계속 마약을 권하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성이 유통망, 뭐 제조업자 그리고 뭐 사용자가 구분되지 않고 마약을 먼저 접해서 마약에 상습적으로 빠진 사람이 마약을 유통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주변에 권하고 구입하고 야, 그거 어디서 구할 수 있어? 내가 알아봐 줄게. 연결해주고. 이게 뭐가 되냐면요. 은밀한 방식이라 더 문제인데 마약의 다단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. 이렇게 표현합니다. 이게 말 그대로 관계를 중심으로 아름아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명 뭐냐면 쾌락 공범이 되는 거예요. 너와 내가 함께 즐겼고 이게 불법인 걸 아니까 나도 너를 신고하지 않지만 너도 당연히 나를 신고하지 못하는 거.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역에서 일종의 소속감이 생겨나고 일련의 연대의식이 생겨나는 건데 사실 이렇다 보면 본인들의 공범의 수가 늘어나면 본인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. 이런 면에서 기쁨을 나누기보다 범죄에 대한 안전성을 더 본인을 위해서 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뭔가를 권한다?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절하고 필요하다면 신고도 해야 되겠죠. 아니 근데 지난해 유독 마약 사범이 늘어났던데 이게 뭐 코로나19 영향이 있는 겁니까? 활동을 일단 못 하잖아요. 특별히 뭐 10대, 20대라고 한다면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활동하고 접촉하면서 개인적 친밀감을 늘리고 사회적 친밀감을 확대하는 게 인생의 과제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이 거의 상당 부분 차단이 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도 생겨나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다른 것에서 해법을 찾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불법적이고도 위험한 방식을 택하기도 한 거라고 보이죠. 네, 근데 흔히들 알고 있는 마약이 뭐 필로폰 혹은 네네. 뭐 대마 이렇게 있는데